안녕하십니까. 제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공동대표 한성천입니다. 1월 25일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연일 한 3일 동안 한파가 너무 심해서 지금 오늘 그 한강을 보니까 한강물이 전부 얼었습니다. 이 한파에 건강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지금 그 대법원의 블랙리스트, 법원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법원 블랙리스트 최종 종착지는 18대 대선 부정 은폐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일부 전에 세계일보 등에서 부정선거 때문에 청와대와 대법원의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고 일부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현실로 전부 이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법원 블랙리스트 작성은 부정선거 은폐다. 최종 목적입니다. 김기춘이하고 청와대에 있는 권력자들과 양승태의 관계, 법원 권력자들의 관계인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나라는 상권분립이 무너지고 헌정이 무너졌습니다. 민주주의가 없어졌다고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제 부정선거 은폐는 왜 그러느냐 하면 2013년 1월 4일 날 저희 제18대 선거무효 소송인단에서는 제18대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기하면서 원고 총 그 당시 6,800명이었습니다. 1차 2,100명을 먼저 접수하고 다음 나머지 숫자를 접수했습니다. 최종 대법원에서는 진부를 가려내어 6,644명이 원고로 확정되었습니다. 나머지도 최종 전부 다 12,000명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우격 단임을 하면서 6,644명으로 저 스스로 확정을 했습니다. 원고 숫자도 처음에는 2,100명이라고 했다가 하다가 나중에 6,644명으로 대법원에서 원고 숫자를 확정했습니다. 그때 청와대와 접촉했던 사실이 일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날 선거무효 소송을 접수하는 날 그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에다가 전경보수 20대를 배치해놓고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경찰 책임자인지 법원 책임자인지 와서 전경 20대 버스를 동원해놨으니 알아서 기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선거무효 소송 접수하러 가는데 원고들이 그때 수백 명 왔습니다. 원고들이 다 접수대에 가서 접수하는 것을 관람하려 했습니다. 그것을 막고 처음에 원고 한 사람만 들어가서 접수하라고 이렇게 억지를 때를 썼습니다. 대법원에서. 그러다가 아니 안 된다고 함성을 지르고 항의를 하니까 3명이 들어가도록 하고 1명은 촬영하는 기자가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일부 동영상을 남아서 기사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그리고 선거무효 소송 접수를 하고 접수할 때 그때 그런 독재 정권에나 있을 만한 그런 경찰을 동원하고 우리 원고들이 비무장이고 선거무효 소송 원고가 가는데 전경버스를 20대를 대법원에 배치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대법원이 경찰에 요구했다 하면 이 대법원장이 저거는 지금 진짜 사형시켜야 될 놈들이고 청와대에서 20대를 가게 했다 하면 이건 뭡니까 이거 도대체. 이것까지 다 가려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검찰총장은 이 내용을 다 샅샅이 가려내고
문재인도 걸리면 문재인도 구속시켜버려야 된다네. 부정선거는 용납이 안 됩니다. 다 구속입니다. 그런 사건인데 지금 어마어마한 것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4년 4개월 동안 재판을 깊이 했습니다. 4년 4개월 동안 박근혜가 근무해서는 되지 않는 대통령직위를 계속 근무케 했습니다. 완전 대법원은 청와대의 따까리 노릇, 밑 받쳐주는, 밑 닦아주는 그런 역할. 양성태가 박근혜를 빨아줬다 해 맞습니까? 속된 말로. 그런 짓거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판사 여러분들께서는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대법원을 두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재판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워서 재판 업무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재판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판사 여러분들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뢰를 봅시다. 원세훈이가 완전히 부정선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선관위에 근무해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고소고발하고 정치 생명을 제가 좀 이상하지만은 아웃되게 한 적이 많습니다. 국회의원들이나 특히 정당의 대표들, 여야당 전부 다 처분해서 정치 생명을 끝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남들보다 많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선관위 근무하면서 그런 일 해보기는 무척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운명인지 모르지만 그런 일을 하게 해서 그 정당 대표 민주당과 한나라당 정당 대표를 완전히 정치 생명을 끊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원시원을 보세요. 국정원에서 댓글 했습니다. 직원들이 밑에서 또 댓글 작업을 했습니다. 그거는 조사를 안 해도 부정선거입니다. 공무원은 지시에 따르게 되었습니다. 지시를 하지 않으면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런 행동을 한다.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은 먼저 공무원에 임용이 되면 제일 먼저 교육시키는 것이 노동, 운동, 정치 이런 데 중립을 지키라고 교육을 철저하게 시킵니다. 그리고 정당활동 못합니다. 정치활동 못하게 철저히 교육시킵니다. 원세훈이는 행정고시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국정원에는 그만 빌빌하는 사람들이 들어갑니까? 그러면 능력 있다는 사람들이 시험치가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댓글 작업을 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과거에는 조사도 안 했습니다. 그대로 아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독재 시대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짜증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대로 처단해야 될 거를 1심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원세훈이 선거법 위반 아니다 했습니다. 그 법관 찾아가 지금 목을 쳐날려야 됩니다. 그런 짓거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는 다행히 항소심 법관은 그런 대로 국가관이 있고 자기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징역 3년으로 선고를 쳤습니다. 구속되었습니다. 그것을 대법원이 또 파기환송시켰습니다. 그것도 양심되게 했었습니다. 그 대법원장 그거 진짜 웃었습니다. 죽사발이 기월턴 놈 그런 놈 새끼들을 그대로 우리 국민들이 둔금해도 국민들에 대해서 분노를 느낍니다. 촛불이 지금 붙어야 할 시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거에 2003 수 26 제16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 판결문, 허위 판결문입니다. 그 허위 판결문을 계속 선거무효소송에 인용을 했습니다. 인용을 하면서 지금까지 있어왔던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서 있어왔던 부정선거를 전부 다 막았습니다. 법관 여러분,
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관심이 있는 분들은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법원에서 조직적으로 부정선거를 막고 재판으로 막은 것이 대법원이고 일선 법원은 그 허위 판례를 인용을 했습니다. 그게 허위 판례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법관들이 인용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고발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신있게 지금 방송을 하느냐. 증거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공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있게 합니다. 대한민국 내놓으라는 선거 전문가들 나와서 제가 끝장 토론을 해도 언제든지 제가 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길 자신은 100%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3 수26 선거무효 소송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그 내용에 어떤 내용이냐. 전자개표기라 적용하면서 전자개표기가 전산조직입니다. 그 전산조직을 그 법관이 대법관들이 전산조직이 아니다고 허위 판결문을 만들어 가지고 16대 대선을 부정선거가 아닌 걸로 허위 판례를 만들면서 은폐를 했습니다. 그것이 2003 수26입니다. 이 허위 판례를 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 이용훈 전 대법관입니다. 그 잡아가 지금 검찰에서 구속시켜야 됩니다. 그 대법관이 허위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전자개표기는 엄연하게 조달청 물품 공고할 적의 전산조직으로 지금까지 기록되어 있고 지금까지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무시하고 기계장치를 하면서 허위 판례를 허위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대법원 재판부는 허위 판례를 그대로 뺏겨가지고 증거도 없는 내용을 뺏겨가지고 허위 판례를 만든 것입니다. 그때 재판장이 고현철 재판장입니다. 그자는 지금 당장 구속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부정선거를 은폐하는 법관, 대법관, 그 당시 재판부 대법관들은 전부 다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래 놓고 법관이 이번에 대법관들이 블랙리스트 실체가 아니다. 진짜 자다가 국민들을 완전 속된 말로 개코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법관들 지금 타도해야 됩니다. 그자들 제가 볼 적에 재판 똑바로 한 재판이라 판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비양심적인 인간들이 어떻게 재판을 바로 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대선 부정 자체를 기피하는 모습을 봤고 그 기피한 고용환이라는 자가 앞장서서 했다니까 고용환이는 지금 검찰에서 당장 구속을 시켜야 할 자입니다. 그리고 그 이혼이가 허위 자료를 제출해서 만든 그 허위 판례가 지금까지 재판부의 판례로 계속 인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어이가 없지요? 어이가 없을 것입니다. 어이가 없어야 맞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최은정님, 홍석표님, 안녕하십니까? 이 진실을 제가 방송하는 이 내용을 전 세계에 전다 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입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증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방송해 왔습니다. 전흥진님 안녕하세요. 이런 허위 판례를 대법관 출신들이 허위 판례를 생산하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이렇게 해온 것이 대법원 대법관이고 그 허위 판례를 고지고대로 따르는 하급심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이 그래 따랐고 총체적으로 법원은 썩어 자빠졌습니다. 한마디로 썩어 자빠졌습니다. 제가 판사라면 참말로 가만히 있지 못했을 겁니다. 법관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즉시 구글에 들어가서 부정선거 하면서 한번 들여다보세요. 구글이나 네이버 다음에 다 있습니다. 보시고 제가 잘못되었으면 언제든지 항의하세요. 언제든지 제가 대처를 해드리겠습니다. 민족통일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부정선거 내력은 간단합니다. 지금 뭐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정도라는 그런 말을 많이 도는데 거기 그 선거법에 있습니다. 그거는 일종의 예로서 그렇게 법 조문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선거는 전부 다 무효입니다. 왜냐?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은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법률 위반한 그것은 모두가 무효가 됩니다. 더구나 특별하게 선거법은 행법의 특별법입니다. 행법은 절차상 무효가 나오면은 다 위반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다 무효입니다. 그래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모든 선거는 무효입니다. 아시겠지요? 그 전자개표기 사용을 허위 판례로서 계속 은폐를 하고 막아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속의 사람들은 그 뜻을 몰라가지고 이해를 못합니다. 법을 위반한 선거 관리는 무효입니다. 표가 많고 적으면 따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당연 무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국민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표에 영향을 미친 정도를 따진다. 그것은 후보자들이 불법행위 했을 때의 경우이고 나머지 법 절차를 위반한 것은 당연히 물어보지 않고 무효입니다. 원시원이가 부정선거 했습니다. 국정원장, 국정원 직원을 데리고 그것은 이거저거 영향을 안 따지고 그대로 무효입니다. 사회부 사령부 부정선거 했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바로 선거 무효입니다. 아시겠지요? 아주 간단합니다. 선거법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박근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거 선거사무소에 목사 하나 데려가지고 SNS로 불법 선거운동을 하다가 안 목사가 걸렸지요. 그것도 당장 선거 무효입니다. NLL 가지고 허위사실 유포하면서 상대당을 불리하게 했지요. 그것도 당연히 선거 무효입니다. 무효사유입니다. 왜냐하면 법을 위반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선거 무효사유입니다. 그래서 박근혜는 명백한 부정선거로 선거 무효입니다. 박근혜가 선거 무효되면은 원시훈이가 지 혼자서 했겠습니까? 맹바이가 지시하지 않으면 지 혼자서 하겠습니까? 세상에 그리 정신 나간 자들이 장관을 하겠습니까? 자동적으로 이명박이는 선거에 대한 전 책임을 지고 구속되든가 아니면은 선거 주범으로 밝혀지면은 사형입니다. 바로 사형입니다. 만약에 박근혜가 공모를 했으면은 박근혜까지 다 사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간단합니다. 이런 대선 보정이 이제 법원 블랙리스트에서 터졌습니다. 여러분 비교해 봅시다. 최순실 국정농단 크기가 조그마한 동상 크기라면 부정선거는 태산 크기입니다. 동상 크기 사건 때 박근혜를 탄핵시켰습니다. 촛불을 들고. 여러분들이 대법원 앞에 횃불을 들어야 할 차례입니다. 그 횃불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횃불을 끌려고 경찰이나 군인이 폭력으로 다스리면 그것은 쿠데타입니다.
먼저 경찰과 군에 통보를 해놓고 바로 횃불을 들고 타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박근혜, 이명박, 지금 문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부정선거였습니다. 여러분, 진짜 들고 일어날 때입니다. 지금 들고 일어나지 않으면 그 촛불이 가짜가 되어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조그매난 사건에는 탄핵까지 시켰는데 진짜 큰 태산 같은 사건이 터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이거저거 따지지 않고 횃불을 들고 대법원 앞으로 모이면은 이 나라는 4.19가 완성되면서 민주주의 나라로 정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정치 변동이 일어납니다. 혁명이지요. 합법적인 혁명으로 정치 변동이 일어나서 진짜 민족과 국민을 위하는 대통령이 나와서 통일도 함께 꾀하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역사상 천년에 한 번 있을 동 말동한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위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대의를 보고 모여서 단결을 한다면 기회이지만 이것을 두고 보수 진보 아무것도 없는 보수 진보 좌파 우파 따지면은 여러분들은 죽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거를 똑바로 하시고 제18대 대선 선거 무효 소송인단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보수 진보 없이 전부 다 모여서 부정선거를 타도하고 지금 있는 정치인들 모두 다 타도를 하고 새로운 정권을 만들어야만이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나라, 통일된 나라를 볼 수 있지 지금 이 상태로는 볼 수가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 운동 자체가 곧 민주주의 정립이고 우리들이 자주국 완성이고 우리가 강속으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살 일이 열리지.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대한민국에는 여러 무수한 시민단체, 민주단체가 많습니다. 그 단체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단체가 과연 이 사회에 부합되는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생각해 보시고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횃불을 들고 타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치 단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좌절거려한 싸움, 분쟁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분쟁을 붙는 자는 곧 매국노이고 그 자는 그야말로 친일, 친미 아니면 중국, 러시아의 앞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떠나서 자주국의 밑바닥인 국민들이 모여서 우리들 자체의 힘으로 민주화를 완성하면서 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세요. 딴 거 없습니다. 결단하세요. 하우스님 안녕하세요. 안병관님 안녕하세요. 김재준님 안녕하세요. 임종대님 안녕하세요. 하은수님 문골 옷소리 손발 까액들 촛불마저 꺼져버렸다. 맞습니다. 그 촛불이 진정한 촛불이라 하면 지금 횃불을 들어야 맞습니다. 횃불을 들지 않고 주저주저하고 이상하게 소리를 하는 그런 자들은 전부 다 아닙니다.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던가 아닙니다. 왜냐? 지금 현재 대부분 블랙리스트가 우리 사회에 주는 암시는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법원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법원을 해체하고 다시 구성해야만이 이 나라가 바로 간다는 것입니다. 옛날 박정희 독재 때는 법원은 그런대로 양심적인 판사가 있었습니다. 겁을 내고 숙이는 자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자유를 주니까
완전히 개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스스로 숙이는 자가 있지 않나. 스스로 권력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대법원장이라는 것이 권력의 하수인이 돼가지고 대법원 재판부가 선거모의소송, 그것도 국가 권력의 최고 큰 권력의 싸워 다투는 선거모의소송을 기피하는 그런 것을 행동을 하는 그런 대법원이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에 따라 약간 빗나가지만은 검찰은 뭡니까? 수사도 하지 않고 지금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횃불을 들고 세상을 바꿔가지고 그 자들 전부 다 경절시키고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에 대해서 의의가 있는 분은 언제든지 공공방송을 활용해서 끝장 토론을 요구해도 저는 언제든지 응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한다는 그런 방향을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선거무효 소송이 나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횃불을 들고 타도하자 하니까 겁이 나십니까? 겁나는 국민들은 주권을 가진 국민이 아닙니다. 주권을 가진 국민이라면 기꺼이 지금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나서서 용감하게 아니다 하고 용감하게 청와대에 편지 쓰고 용감하게 대법원장에게 편지를 써서 너가 자동으로 해체해라. 너 이 꼴은 못 보겠다. 도저히 못 보겠다. 이렇게라도 행동하시는 분이 주권을 가진 국민입니다. 그 중에서 시간이 더 나시고 여유가 있으면은 횃불을 들고 나와서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투쟁을 하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 있습니까? 저희들은 16년 동안 부정선거 싸워왔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에 관한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감옥도 갔다 왔습니다. 감옥도 불사했습니다. 왜냐? 이런 권력에 잘못된 것을 가지고 싸우는데 감옥을 겁을내고 죽는 거를 겁을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겁이 나면은 나서지 마세요. 나서시면은 겁이 나면서 나서면은 간이 썩어버립니다. 급성 간암이 걸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겁이 나는 사람들은 집에서 가사를 도우고 용감한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나오고 이런 역할 분담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조직을 하고 그리고 사람은 물질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스스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후원금을 내면서 이렇게 우리 국민 힘으로 이번에 세상을 바꾸어야 진정한 이 나라의 보통 국민들의 민주화 시대가 도래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형식적인 민주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를 했지요. 그야말로 형식적인 민주주의를 우리는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경제적으로 성공했다고 마치 민주주의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은 전다 현혹되어 이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파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이 진실을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좋은 밤이 되기를 바라면서 방송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